내 삶은 희망이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라니. 나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정말로 폭발시키고 싶었다. 찢어질 만큼 가난한 흙수저에서 시작하여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낸다고 하는 천억 원의 부자 세이노. 그 세이노님이 말하는 가르침을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삶의 태도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못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청년의 세이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을 테니까요. 세이노님이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러 가봅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시간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남아있는 삶의 첫날이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내일이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명언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저자 세이노님은 자신에게 있는 자산은 오직 시간 하나뿐임을 알고 20대 때 집에 자주 놀러오는 친구들에게 3분 이상 잡담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설악산을 놀러 갈 때도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설악산 중간까지 택시로 왕복을 했답니다. 진짜 미치도록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죠? 친구와 아내에게까지도 깐깐할 정도로 시간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니 말이에요. 세이노님은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 당신의 24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30분 단위로 한 달만 상세히 기록하고 평가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 말하는데요. 시간을 기록해서 되돌아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엄청난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시간을 아끼는구나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갔을 때 길이 막히는 시간이 아까워서 헬리콥터로 다녀왔다고 합니다. 정말로 클래스가 다르죠? 진짜 뼛속까지 시간을 쪼개어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니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비용보다 내가 아끼는 시간에서 벌어들이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사업가의 진정한 시간 관리법이죠. 두 번째 가르침: 부자가 되려면 귀티나게 외모를 꾸며라. 무조건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세이노님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면 마음은 중요하다는 말은 이중적인 잣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로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세이노님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먼저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인 세련됨을 갖춰서 온몸에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내 몸을 바르게 가꾸고 남들에게 정갈한 모습을 보이며 무의식적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더 신뢰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외모부터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공 레이스에서 결국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실력이다. 외모만 믿기만 하여 자기 개발을 등한시한다면 그 끝발은 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외모에 자신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외모는 선천적인 것이니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실력을 2배로 기르면 결국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외모로 판단해 짓밟고 지나간 사람도 당신이 일어서서 우뚝 솟아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리고 부를 끌어당기는 진정한 실력, 책 읽고 글을 쓰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며 외모와 실력 모두 갖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졸부 흉내 내지 말고 당신의 지식의 씨앗을 배양하라. 절대로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으로 목돈을 마련해라.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하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3년만 몰두하면 나중에 내가 몰두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체의 뼈대는 완성될 것이다. 3년을 일단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 들어라.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에 옮겨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철저한 신용을 다져가고 약속을 이행하라. 네 번째 가르침.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라. 부자가 되는 길은 치열한 곳에 있지 않다. 치킨집이 잘 된다고 2차 전지 주식이 대박이라고, 또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같은 직업을 해야 대우도 좋고 존경을 받는다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것은 하지 마라. 모두가 다 덤벼드는 쪽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고 폼 안 나는 것들부터 해라. 그러면 돈을 번다. 왜냐고? 경쟁자가 적으니까. 이게 바로 좁은 문의 법칙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크게 월등한 기술이 있거나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만의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세이노님은 돈을 버는 게임에서 나와 경쟁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돈 버는 게임의 필드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은 인기가 좋고 보기 좋고 번지르르 합니다. 대신 경쟁자가 많고 경쟁자들의 실력이 출중하죠.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더 빨리 부자가 되려면 좁은 문으로 가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차별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섯 번째 가르침. 부자들에게 과소비는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암초는 과소비를 하는 생활 태도이다. 나는 한 번도 부자들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며 카드 빚에 시달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이프 스타일 유지, 문화 생활, 부자도 아니면서 졸부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분수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바로 과소비다.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말인가? 제일 먼저 목돈을 모으기 위해 신용카드를 없애버려라. 신용카드는 결국 삶을 텅 비게 만드는 카드다. 세이노님의 직원 잘 들어보셨죠? 정말로 뼈를 깎으며 직접 경험한 지혜들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로에서 탑까지 갔었던 그 지혜이니 우리가 몸소 새기며 들어 직접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부자의 길이 열릴 것이라 분명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부의 모든 것 기올.